예, 다음 장. 그래서 우리 A10AB를 활용해서 이제 그 양안시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2번을 많이 쓴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경사 A10AB 구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양안시 처방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 A10AB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좋은데,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제 문제에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봤던 PD나 뭐 근거리 이제 주시거리 주고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 A10AB 문제가 조금 더 나옵니다. 네, 실제 이제 실무 현장에서는 경사 A10AB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사 A10AB는 어떤 이제 단서가 있어야지 이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갖다 댔을 때 사위 측정되는 거랑 마이너스 렌즈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사위량이랑 그거를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한번 또 예제 볼게요. 자, 경사 A10AB,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조절 자극을 주고 어느 정도 조절 이완을 해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양안 균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게 되면은 조절 자극이 되니까 약간 폭주하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1디옵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폭주의 반대인 계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때의 사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플러스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사이값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 A10 이제 그 예제를 풀어보면은 플러스 1이 가입됐을 때 외사의 4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외사의 4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앞에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 빼기 가로치고 마이너스 1디옵터 장입했을 때 사위량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래요? 내 사위 2프리즘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2.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거를 나누기 2하면 3 나오죠? A10AB는 부호가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하니까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사위가 4프리즘이고 이제 플러스 1디옵터 넣었을 때 외사위가 4프리즘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내사위가 2프리즘이 나온 이 사람의 A10AB, 경사 A10AB는 3 정도구나. 그래서 약간 평균치보다 좀 모자란 정도의 수치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절에 따라서 폭주를 좀 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양안 S-2디옵터로 완전 교정되는 근시안이에요. A10AB가 6입니다. 평균이 4에서 5 사이라 그랬는데 A10AB가 뭐 괜찮네요. 살짝 높은 정도. 괜찮습니다. 자, PD는 60mm예요. 이 환자가 나안으로 근거리를 바라볼 때 조절성 폭주량은 하는데, A10AB가 1디옵터 지금 6인데 1디옵터의 자극을 받았을 때 폭주가 6프리즘만큼 폭주가 발생하는 눈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62디옵터로 교정되는 62디옵터의 근시안인데, 그
근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거리를 33cm를 보니까 63디옵터의 눈이 돼야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62디옵터의 근시안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1디옵터의 조절을 하고 보겠죠. 만약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33cm의 거리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3디옵터 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나안으로 보는 거니까 1디옵터만큼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디옵터만큼 이제 조절을 하니까 A10-B가 아까 6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조절성 폭주량 B는 6프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환자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환자는 10살의 남아이다. 자각식 굴절 검사를 시행해서 플러스 200에 C-025 엑시스 95도 PD 60mm 요 값을 얻었네요. 원시성 난시죠. 사유도를 측정했을 때 5m 거리에서 외사위 4프리즘,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내사위 3프리즘을 얻었어요. 이러한 환자를 검사할 때 주의사항은, 지금 일단 제가 그냥 나이를 넣은 게 아니에요. 10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식이해부학책에 그 표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식이해부학이나 식이생리학책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제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조절력의 그 범위, 조절력의 이제 그 최대 조절력 힘,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은 10살 때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조절력이 강할 때입니다. 10살 때가. 그래서 이런 환자 검사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조절력이 강한 소화기 때문에,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운무를 충분히 하고 요 이제 검사에 들어가야 된다. 운무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025 95도 난시 있잖아요. 요거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약도의 난시를 전교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두 개 언급을 제가 지금 하는데, 첫 번째, 조절력이 강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운무를 충분히 시행, 그리고 약도의 난시를 완전 교정해서 조절 자극을 최소화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이야기 그때 또 했는데, 약간의 난시가 남는 경우하고 강도의 난시가 남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도의 난시가 이게 눈 피로감에도 더 안 좋고요. 그리고 조절 발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약도의 난시가 더 안 좋아요. 아예 난시가 커버리면은, 난시량 자체가 커버리면은 조절이 발생하지도 않고 안정피로가 많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025 난시, 050 난시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예요. 특히나 이런 지금 친구는 지금 조절력이 강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도의 난시를 남겨두면은 괜히 조절 자극만 되고, 그 조절 자극이 커짐에 의해서 뒤에 있는 사위값도 많이 어그러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적어주세요. 조절이 강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운무를 충분히 시행한다. 약도의 난시를 전교정시켜준다. 완전 교정시켜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온 데이터만 보면, 자, 외사위가 4프리즘, 근거리에서는 내사위 3프리즘. 우리 계산의 20%의 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요 PD도 주어지고 지금 거리에 따른 그 사위 값도 주어졌으니까 그 공식에 넣어서 풀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근거리 내사위 얼마인가 봅시다. 3 프리즘이에요. 플러스 3 들어오고 빼기 원거리 사위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은 그 괄호 안에가 몇이 되는 겁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거리는 40cm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2.8 더하기 PD는 지금 60mm니까 6.0. 그러면은 이게 A10AB가 이 환자의 A10A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8이 되겠네요. 8.8. 와, A10AB가 굉장히 이게 커요 지금. 그렇죠. 지금 8.8이면은 보통 한 평균치가 한 4, 뭐 많아야 5 정도인데 A10AB가 8.8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조절이 조금만 돼도 폭주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4번 이 환자의 우려되는 양한시 이상의 종류는 폭주 과다형 내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사위 값하고 이제 저 원거리에서의 사위 값이랑 근거리에서 이 사위 값을 보면은 지금 원거리에서는 외사위 나오고 근거리에서는 내사위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합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10AB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절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를 도수를 최대한 높이는 약간의 과교정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진 렌즈, 기능성 렌즈에 플러스 디옵터를 많이 이제 추가해서 넣는 그런 방법. 이제 그걸로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뭐 프리즘 처방 들어가야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내안근의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법은 이렇게 또 쉬어가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 이제 보면서 다른 요 이제 선택지에 있는 그 용어들, 그 개념들 잘 이제 알아두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요. 자, 일단 저 4번부터 보시면은 가림 검사, 커버 테스트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가림 검사 뭐 하는 거예요? 눈 가린 다음에 그 반대쪽 눈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시안에서 사시안을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내 눈이 지금 왼쪽 눈이 사시예요. 왼쪽 눈이 계산돼 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팩 돌아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눈이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시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이 가려졌을 때 어떻게 이동되냐면, 오른쪽 눈이 가려졌을 때 이 사시안은 왼쪽 눈이 정위로 돌아와요. 폭주하면서. 그래서 가림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그 반대쪽 눈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안구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사위안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되는 눈을 가렸다가 떼면서 그 문제가 되는 눈을 주시하고 있어야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대 가림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법은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했잖아요. 경사 A10AB 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내안근의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법으로 답이 일단 3번이네요. 3번. 그리고 상대조절력 검사법 1번도 답이 돼서 1번하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내안근의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안근 안구 안에 있는 선모체 근육을 이제 그 힘을 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 1번만 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조절성에 따른 이제 폭주비,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혼합이에요. 폭주되는 것까지 이제
분석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A10 자체가. 그래서 내안근 외안근의 힘을 같이 이제 분석하는 게 사실 3번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서는 답이 무조건 하나거든요. 그럴 때는 1번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선택지에서 1번이 없다 그러면 3번으로 가도 돼요. 3번도 내안근의 힘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검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나 봉그래프번 뭐 하는 거예요? 사위도 재는 거잖아요. 4번 뭐 하는 거예요? 사시 검사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외안근의 힘을 분석하고 외안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안근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는 검사법이니까 얘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1번, 3번 하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번에 안정피로가 심하고 근시도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청소년과 시간이 지날수록 조절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처방 렌즈는, 내가 이거 이제 그 이론 계속 이제 그 수업하면서 우리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했었는데, 양안시 검사하고 말미에 이제 잠깐 이제 넣어서 했던 얘기인데, 이 기능성 안경 렌즈 얘기예요. 그래서 누진다 초점 렌즈의 일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절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뭐예요? 노안이죠. 나이 들면 들수록 점차 이제 조절력이 떨어지는 노안거나 근시도수가 빠르게 진행하는 청소년.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기능성 안경 적합한 케이스죠. 안정피로가 심하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근거리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 렌즈가 가입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눈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값을 넣는 거예요. 안경 렌즈에다가. 그게 이제 기능성 안경 렌즈. 누진의 일종. 그래서 답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기능성 안경 렌즈. 우리 그 광고 카피에 항상 그 안경 렌즈 설명하는 이런 광고 카피에 이렇게 안정피로가 심하지 않습니까? 도수가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이제 뭐뭐뭐 렌즈입니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로 안경 렌즈 이제 광고 카피에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안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안시 검사고 말미에 요 기능성 안경 렌즈 내용을 살짝 집어넣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셨죠?